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오늘 양대 증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낙폭이 상당히 깊죠. 1% 넘게 훅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시원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나마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 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하락을 막아주는 정도고요.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은 모두 매도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봤을 때 반도체, 완성차 정도 빼고는 뭐 거의 안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다라고 맞아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워낙 짙다 보니까 오늘 좀 가는 종목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가 달라졌죠. 뭐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확 반전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주 거론되면서 급부상이 됐다가 이렇게 또 아쉬움을 남기면서 네. 내려가는 섹터들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 판단이 잘 안 되시죠? 오늘도 랭킹쇼를 통해서 종목 진단 많이 보내주시죠. 네,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전화 상담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볼까요? 네. 자, 한명환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SK바이오팜 이렇게 94,000원대에 네.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남겨주셨고요. 이유. 자, 제약바이오 종목들 요즘에 뭐 공시도 많이 나오고 네.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연해피님은 유진기업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님께서는 네. 오늘은 밥맛도 아이고, 없어요. 한국 시장 네. 왜 이러나요? 우리가 테러 당했나요? 아니 사실 뭔가 글로벌 증시에 네. 잡음이 끼는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그 데미지를 많이 맞아요. 받죠. 지난 한 해에도 전쟁 터졌을 때 막상 전쟁 터진 국가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럴 때 보면 속상합니다. 아. 자, 그리고 모찌모찌님 캬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하셨는데 모찌모찌님의 계좌는 좀 안녕하신지 네.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 네. 보면은 또 모찌모찌님께서도 상담 기다리신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꿀부자님 반짝거리는 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 노무꾼님,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니토마토의 한마디, 코스닥 하락 테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낙폭을 좀 빨리 줄여줬으면 합니다. 오후장에 힘을 더 내줬으면 네. 좋겠고요. 잔지연 지연님 오셨습니다. 두 분의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농부꾼님, 약간 음모론인가요? 뭐죠? 이런 트럼프 내용 나오긴 하죠. 피격이 본인 자작극이지 싶음 하셨는데 뭐 사실 자작극이든 네. 아니든 증시 회복이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 눈물을 잔뜩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눈물 이모티콘이 5개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리님의 주성 엔지니어링, 곽보영님의 GS 리테일까지 종목 진단 신청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보영님이 지금 GS 리테일 올려주시면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네. 지금 비 오나요? 바깥에? 뭐 지역마다 다르겠죠? 서울도 사실 지금 보니까 아침에는 햇볕 쨍쨍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잠시 카페에 갔다가 왔는데 들어올 때쯤에 조금 전부터는 먹구름이 끼고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마다 네. 꽤나 차이가 납니다. 아니 증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이 장마철도 차별화가 나타나는 겁니까? 차별화도 차별화인데 예. 또 요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바깥의 날씨와 증시가 상당히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둘 다 그런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 주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오늘 랭킹 주제는요. 오늘이 7월 16일이잖아요. 99년 7월 16일 혹시 기억하세요? 99년이면 25년 전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는 신창원.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뭐 난리 났었죠. 그분이 검거가 된 날이었는데 그때 검거됐을 때 막 옷이라던가 그런 게 한참 정말 유행했어요. 화제가 됐었죠. 심지어 그 패션이 네. 유행해서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범죄자는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범죄자로 우선은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이런 걸로 잡았어요? 그런데 내용은 무섭진 않아요. 뭐예요? 범죄자로 잡았지만 네. 범죄 없는 세상
상을 꿈꾸면서 주제는 한번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나는 또 이거 강력 범죄자의 뭐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른 순위 뭐 이런 건 줄 알았잖아. 사실 그것도 찾아봤는데 이거 무서워요. 요새 증시도 무서운데 안 너무 돼, 무섭게 가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싶어서.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서 97%가량이 이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게다가 날이 갈수록 강력 범죄자들의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 네. 소식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렇게 이 범죄가 많은 세상에 살기 어렵다. 이런 불안 심리와 함께 이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위부터 4위까지는 실제 설문조사 결과고요. 한 가지는 만든 건 아니에요. 뭐죠? 기타 의견 중에서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걸 한 가지를 뽑아봤는데 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 그렇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 신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될 거야 라고 인지만 하고 있어도 범죄를 함부로 저지르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현행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신상 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 너무 좁다. 이제 그 범죄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이 심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범죄 딱 저지르면 이 정도면 신상 공개해버려. 이런 놈들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진짜 공부를 일으키는 범죄의 행각이 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견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지나친 가해자 인권보호. 그렇습니다. 이 요즘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만 봐도 사건, 사고 소식이 나왔을 때 아니 이런 강력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에요? 하면서 정말 이 분노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이런 예방 효과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럴듯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이 순위 여러분의 의견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선은 곽보영님께서도 사랑이님께서도 꾸밍님께서도 일단 한 가지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에 좀 초이스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1위도 좀 압도적인 투표 결과가 나오긴 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르지님, 강력 범죄는 처벌 강화부터 심신미약, 음주 이런 거는 좀 이 견해도 굉장히 많죠. 심신미약, 음주 이런 거에 너무 관대하다. 판결이 너무 약하다라는 시선들, 의견들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형 기준 같은 것들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생각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질백자님, 랭킹쇼 너의 주식. 홍천 갔다 오셨나요? 궁금. 네, 백자님 홍천 잘 갔다 왔습니다. 어제 이 이야기 좀 많이 해봤는데 홍천 범죄자 얘기 나오다가 홍천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캐주얼해지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종목 진단까지도 잊지 마시고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지금 벌써 47분, 48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한 개로 거의 좀 집중이 되네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가 1위다. 이렇게 되면 1위 후보가 너무나 하나가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모찌모찌님, 랭킹쇼 앵커님들의 케미는 유죄다. 이건 좋은 말이네요. 자, 그리고 미스보라님, 귀숙님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유튜브 이 중에서 지연 해피님의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맞아요. 자, 이 종목은요, 유진기업입니다. 자, 유진기업 매수 가격부터 좀 볼까요? 5,200원에 10%입니다. 그런데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 사이에 거리감이 상당히 크죠. 5,200원이면 매수하신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아니, 지금 주가가 3,000원대 라인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매수 가격 5,200원에 10%, 현재 주가는 역시 3,000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소 연단이 몇 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진기업 확실히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가 반응이 크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으로 끌고 가도 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손실이 크지만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연해피님의 유진 기업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지금 현재가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좀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아마 2022년 봄 그쯤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기억을 좀 이렇게 되돌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속을만 했습니다. 자, 뭐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뭐 실적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대선 전이었었잖아요. 대선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뭐 주택을 240만 호를 짓는다, 뭘 한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희망을 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뭐 이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부동산 쪽 PF 관련해 갖고 지금 겨우겨우 뭐 이렇게 고민은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고는 있는데요. 뚜렷하게 지금 개선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진 기업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1분기에는 한 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8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안 났죠.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자체 실적들 뭐 이런 걸로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한 가지 뭐 조금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글쎄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뭐 이런 것들,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조금 영향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가려면 좀 시간을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잘라서 팔기도 지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BPS라고 얘기를 하죠. 주당 순자산. 그게 13,300원 정도가 나와요. 13,362원이죠, 정확히. 그렇게 되면 PBR 기준으로 0.2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 환경이라든가 지난 뭐 어떤 주변 여건들, 이런 쪽은 주가를 당장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또 주가가 여기서 크게 더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PBR이 워낙 낮은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관련해 갖고 PF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결국은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나중에 또 좀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간혹 한 번씩 나올 거예요. 뭐 아파트를 지금 이행을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쪽에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때 뭐 작년 10월 달이네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도 한 번 이 윗꼬리를 크게 단 적이 있었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요런 모습이 지금 뭐 봐도 지금 화면에 240개, 캔들 차트 240개짜리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5개나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평균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갑자기 뭐 오전장에 뭔 재료가 있어갖고 위쪽으로 훅 뜨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요. 그때는 좀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가격대 보면 여기서도 거래 많이 터졌죠. 여기서도 거래 많이 터졌고요. 자, 대략 보게 되면 뭐 4,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4,300원 정도나 4,000원대 중반에 가까이 가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보고 계셨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훅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한번 끊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유진기업이었습니다. 보유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일단은 보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한 번씩 요즘에 유진기업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4,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막히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4,300원부터 매도 준비해보시고 4,000원대 중반에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상담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팅창에 정말 많은 상담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오픈엣지, 툴젠, DY 파워부터 텔레칩스, 포스코 퓨처엠까지 와 많은 종목들 들고 계신데 좀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랭킹쇼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 네. 확실히 이 얘기가 나오면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음주운전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임포님께서도 외국처럼 음주운전하면 중범죄로 맞아요. 처벌해야 할 듯 하면서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고 요새 그 가수 김호중 씨 그 사고 이후로 네. 도망가기가 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뉴스를 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참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관대하다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강력범죄의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네. 있어요. 자, 그리고 황금님 안녕하세요. 두분 앵커님하고 인사 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상담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에서 사랑이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더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36,13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주가가 오르나 싶으면 또다시 떨어지고 왔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요새 또 내용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기업 분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1월 달쯤이면 기업이 분할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고 합니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지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36,130원 비중 10%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자,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창업주 황철주 회장이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중에 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이후에도 계속 기술력은 키워온 기업이고요.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뭐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웃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이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이 유리기판용 TGV 장비, 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유리기판이 뚝 부러져 버리는 뭐 그런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주성 엔지니어링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유리기판 쪽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쪽들 같은 경우도 지금 SKC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이런 기업에서 유리기판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시간이 좀 걸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 동력은 되겠으나 지금 당장 주가가 뭐 어떻게 실적에 이게 플러스가 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올려주실 때 나는 길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짧은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상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자, 일단은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연 단위 이상으로 들고 간다라면 보유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이나 뭐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고 계시다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저 선을 두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여기가 아래 선 그어놓은 자리가 31,000원대 중반, 31,5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이죠. 자, 지금 당장은 이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보게 되면 한 39,000원 근처 정도, 39,000원대 정도, 뭐 그쯤이 되게 돼요. 자, 뭐 길게 보고 내년 이후까지도 들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39,000원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 한번 끊어주고 밑에서 다시 잡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을 타실 때도 지금 오늘 물 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뭐 빨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냥 봐야 될 자리에서 물을 타신 것 같고요. 자, 물을 타시려면 이 정도 한 31,000원대 그 조금 넘는 구간, 31,500원 정도, 그 정도 구간에서는 물 타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조금 빠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중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애매모호해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고 한 39,000원대 정도 그쯤 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31,000원대 정도 근처까지 간다라면 거기서는 좀 지지받을 것이다. 요렇게 보고 가격대 정해드렸으니까 그 구간 이용해갖고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이후까지 바라보고 그냥 들고 가시든지 그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자마자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박스권 매매장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박스권 흐름에서 조금 더 담으셨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좀 전해주셨고요. 39,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내년까지 길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비 오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나 봐요. 그렇군요. 흑질백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네. 하셨는데 지역이 어디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토마토 증거통의 이야기, 밖에가 급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갑자기 어두컴컴해졌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시에도 주룩주룩 비 내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낙폭을 꾸준히 줄여주고 있거든요. 오후장에도 쉬지 않고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동구라고 하시네요. 대전이군요. 그래요. 저번에 맞아요. 대전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대전이 요즘에 유독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니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재필 전문가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원택 잘 상담해 주셔서 손절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수익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조언해 주신 대로 꼭 수익 내고 매도를 하겠습니다. 네, 사랑니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까 맞아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회, 다른 분들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은경님, 거제도 하늘 빵꾸, 섬이라 파도도 많이 쳐요. 거제도도 비가 좀 많이 내리는군요. 그리고 구로구에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요. 자, 오늘 비가 오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전해졌던 소식들처럼 피해가 제발 없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5위 띄워주시죠. 네, 5위는요. 지나친 가해자 인권보호다. 네. 이거는 기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해자의 무슨 이 강력범죄자들을 인권을 보호해? 이러는 근데 분들 많거든요. 공감되지 않아요? 네. 이게 실제 1위부터 4위가 찐 설문조사 결과긴 하지만 5위도 진짜 네. 공감되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 게 맞기는 한데
강력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화가 많이 나는 네.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기타 의견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기타 의견입니다. 네. 이보다 더 많은 투표를 얻게 된 그런 항목들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4위부터 진짜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 4위 의견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동안에 우리는 또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종목, 인기를 얻었던 종목입니다. 검색을 많이 지금 당하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양대지수 엇갈립니다. 코스닥이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여서 840선까지 회복을 해놓은 모습인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가운데 우리 코스닥과 홍콩 항생지수가 1%대로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네요. 자, 어떤 종목들이 오늘장에는 검색이 됐을까요? 먼저 누적 검색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가장 많이 검색이 되면서 1%의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제 장 후반 오후장 들어서 이 시간 좀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힘을 얻었었는데 오늘장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틀 연속의 상승, 어제는 또 기관의 매수가 대거 들어왔다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 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6%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23만 원 선 부근, 장중의 전고점 부근이죠. 그러니까 장중에 기록했었던 23만 원 그 부근까지 올라갔었다가 그래도 지금 종가상으로 이대로 마무리만 된다면 사상 최고치로 종가 기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경부형 비만 치료제 GLP-1을 개발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오늘장도 고점 경신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5%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자회사인 두사밥켓을 인적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로 흡수 합병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죠.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두산그룹주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한 차례 반영한 이후에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6위권에서 현재 2%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SY 스틸텍이 24%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기대감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종정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트럼프 후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습니다. 내가 바로 당선만 된다면 바로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도 호언장담하기도 했었죠. 삼부토건이 오늘장에 13%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재건주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기술 5% 마이너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주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발표 하루 앞두고 오늘 그 부담감 속에서 차익 매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반도체가 4%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하면서 15만 원대 부근까지 좀 내려왔었는데요. 오늘장은 16만 4,800원 선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지금 안 사면 후회라는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 매수뿐 아니라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내놨는데요. 현재 주가는 16만 4,600원,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력을 봤습니다. 그 GPU 쪽에 관련해서 이런 HBM 서버용뿐 아니라 모바일용까지 HBM 쪽에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9천만 원을 회복했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 하나 에어스페이스 방산주도 3.4% 트럼프 트레이딩입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로템도 역시 방산주죠. 0.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 4만 원대 초반 움직임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만 1,000원, 4만 5천 원 이때가 이제 전 고점이어서요. 이 4만 5천 원을 완벽하게 뚫어내야지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 선을 제대로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 플러스로 23만 3천 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주 7%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연일 상승해 나가면서 눈에 띄고 있고요. 일신석재가 플러스권이지만 강보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중에 17%까지 강세를 띄었었던 대북주 역시도 트럼프 수혜주고요. 하나시스템이 4.5%, 오늘장 이 방산주 가운데 이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2250원 선이고요. SY,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입니다. 장중에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3.73%의 플러스권이고요. 넥스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중에 18.89%의 급등, 현재는 9.17% 오름세로 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유력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오늘 또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이런 가스전 첫 시추지 선정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장 넥스틸뿐만 아니라 동양철관, 하이스틸, 휴스틸 같은 강관 주식들 강세를 띄고 있고요. LIG 넥스원 3% 플러스 사상 최고치 경신 이어나갑니다. 한전산업 오늘 이 원전주가 좀 부진한데 이 종목은 6%의 조정이고요. 19위 순위에 에코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4%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닥은 일단 최근 들어서 이중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그 이상의 저항을 뚫어내는 강한 시세를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 주식이죠.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위에서는 좀 내려가 있는데요. HD 현대건설 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HD 현대건설 기계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좀 많이 쉬어왔는데요.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될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다시금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틀간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뻗어가면 신고가도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HD 현대건설기계 과연 추세 반전의 시그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 뭐 갑작스러운 일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저격 사건 때문에 뭐 종목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정신없이 막 움직입니다. 자, 이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뭐 그런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트럼프가 전에 얘기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전쟁 끝낼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까지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하고 뭐 그러려면 내년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좀 지금 시간상으로는 좀 너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단기간에 나오는 그런 이슈에 의한 움직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여기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모습이었었는데요. 박스권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자, 요거를 뭐 일단 바닥을 다지고 박스권을 그 전에는 뭐 한 요 정도 박스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었겠죠. 근데 강하게 돌파를 하는 시그널이 나왔고 어제도 기관 외국인들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장중 현재까지는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 추세 반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급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쫓아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제 10% 올라오고 오늘 12% 정도 올라왔으니까 뭐 단기간에 한 24% 정도 올라왔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추세 반전으로 작용하려면 실적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 실적이 워낙 좀 좋았어요. 작년에 영업이익 2,500억 정도 났는데 올해 1분기 작년 1분기가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536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960억 정도 2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예상치는 650억 정도 나오는데
요거마저도 이 증권사들 레포트들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것마저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 보고서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일단 무턱대고 쫓아가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하더라도 여기 박스권을 돌파한 건 맞아요. 자, 그 가격은 한 6만 원대 정도가 저항선이었는데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는 돌파했던 저항선, 요거를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요. 뭐 오후장에도 윗꼬리를 달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가격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뭐 한 다음 주 정도까지도 이 종목이 6만 원이라는 가격 아래로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양호한 조정을 보인다라면 그때는 뭐 추세 반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거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쫓아가지 마시고요. 좀 눌러주는 구간, 그런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 이틀째 급등하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한 번쯤 다시 눌렸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봐볼게요. 네. 휴머니스트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고, 또 주제, 저희 오늘 준비한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도 신상 공개보다 사형제 시행이 시급하다라는 네. 이런 강한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력 범죄자에 대한 이런 강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 요새 또 좀 흉악 범죄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나님의 LG화학에 대한 종목 궁금증도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종목 진단 요청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02-3250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행 작가님 이렇게 날씨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다 안 좋아요. 네. 비가 내리거나 회오리 바람이 돌거나 천둥번개인가요? 그래요. 날씨 좀 화창하게 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 살펴볼 종목은요. 금상첨화님의 종목입니다. 요거 DY 파워거든요. 건설 중장비로 가봅니다. 14,800원에 10% 비중입니다. 네.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이 14,800원인데 오늘 거의 갈 듯 말 듯 했습니다. 고점 거의 비슷하죠. 네, 오늘 윗꼬리가 꽤 달렸는데 14,400원까지 장중에 고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못 파셔서 아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4,800원이 나왔다면 이거 매수하신 지가 제법 오래됐거든요. 자, 그러면 DY 파워 오늘 아쉬움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 없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DY 파워입니다. 오늘 윗꼬리 좀 달아주는데요. 매수 가격 이상까지 올라갈까요? 네. 자, 아까 현대건설 기계를 좀 상담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굴삭기 같은 거, 건설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이 DY 파워 같은 경우는 그 건설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 유압 실린더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이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좀 그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는데, DY 파워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서 조금 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DY 파워라는 종목, 요거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요. 뭐 현대건설 기계나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요런 쪽을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DY 파워 같은 경우도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구간이 아니에요. 뭐 좀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싼 종목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최소한 보시면 이때 정도 빨라도 작년 7월 달 1년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가. 자, 지금까지 이 기간을 그렇게 견뎌왔으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거는 좀 들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현대건설기계의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대답해드리는 거 여야에 따라서 신규로 막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갖고 조금 확인을 해보고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런 이쪽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라서 팔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도 얘기 나왔던 재건 관련되는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DY 파워 같은 경우는 뭐, 캐터필라 쪽, 요런 쪽도 거래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캐터필러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업체인데,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트럼프 지난, 재임 시에도, 이민자들 못 넘어오게 한다고 그쪽에다 장벽 설치하고 막 그랬죠. 트럼프도 이런 것들, 땅 파고, 막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는 거는 분명히 기대감이에요. 분명히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움직이는 거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왔다 갔다 조정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이렇게 견뎌온 시청자님이시라면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보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도 16,0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차분하게 좀 보유해 보시고요. 나중에 요거는 근데 한 몇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Y 파워였습니다. 오늘 14,400원까지 갔을 때, 못 팔아서 아쉬웠다. 네. 이게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건가? 이런 생각도 하셨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16,000원 정도까지 언급도 나왔으니까요. 아무쪼록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더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DY 파워였습니다. 네, 지금 비 소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발 계좌에는 비가 아닌 해가 쨍쨍하기를 바라보면서 네. 다음 종목이 왠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숙님의 종목이고요. 툴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71,000원, 비중은 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유전자 가위 종목으로 한참 급증을 했었던 종목이고 요새 다시 한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시장에서 집중받고 있지 못한 듯한 분위기인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 약간의 수익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툴젠은 신의 도구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의 원천 기술을 다투는 기업이에요. 자, 이거 이 미국 쪽에서나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저명한 그런 의학 박사님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정도로 큰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놓고 다투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는 CVC라는 그룹하고요. CVC는 유시버클리 쪽이고 거기에는 샤르펑티에하고 다우드나 같은 2020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포진해 있는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브로드라는 그룹이 있는데 요거는 MIT 공대하고 또 하버드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장펑이라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 그런 그룹이죠. 이 두 그룹이 지금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드리면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요. 이 두 그룹이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인데 5월 7일 날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 나올 시간이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브로드가 1차, 2차에서 CVC한테 이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향후에 나올 판결도 브로드가 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브로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전에 또 합의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브로드 쪽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툴젠한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확률로 따지면 한 75% 정도 수준이에요. 주식 25%에 안 좋을 확률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75% 정도라면 그렇죠. 좀 과도한 비중이 아니라면 5%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감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는 게 매도해서 좋을 확률은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고 있어서 좋을 확률은 7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와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소송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확률이 75% 정도 좀 긍정적인 확률에 좀 퍼센테이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내드려야 될 텐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공개방송, 목요일 날 공개방송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뭐 시장은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계좌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목요일 오후 4시니까요. 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 뒤 목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언급해 주셨듯이 지수는 올랐는데 나는 맨날 손실이야 이런 분들 정말 많죠? 그쵸.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공개방송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의 종목 진단까지 알아봤습니다. 저 공개방송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이었습니다. 97%.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100%급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왔던 답변들입니다. 지금부터 진짜인데요. 4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4위는요? 4위는요. 네. 현행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 좁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거 중범죄인데요. 이것도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왜 이거는 봐주고 저거는 맞아. 이런 겁니다. 더 많은 범죄에 대해서 이 정도의 범죄면 이거 신상 공개해야죠. 해야지. 이거 뭐 그 전국에서 가장 큰 범죄만 신상 공개할 겁니까? 이런 의견인 거예요.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야기 바로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1, 2, 3위만 남은 건데 네. 우선은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가장 퍼센테이지를 적게 선택해 주신 것은 실효성이 떨어져서였어요. 이게 과연 3위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티던님, 말도 안 되는 수사 기소 판결을 보면 검사 판사를 AI로 바꿔야 된다. 아주 이렇게 강력한 네. 의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일신당님, 소리가 방금 전에 좀 안 났다고요? 약간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다시 돌아온 것 네. 같습니다. 코끼리님, 창문 열고 있는데 비냄새가 확 나요. 이때가 가장 기분 좋다. 저는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비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 비 소리도 그렇고 사실 비가 올 때 밖에 있으면 곤란하지만 안에 있으면 좋거든요. 비 소리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좋고 창 확 열었을 때 이 비 냄새가 나는 그 느낌이 또 맞아요.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인 맞아요.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저희도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네, 이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봅니다. 네. 유튜브 김명진 님이 신청해주신 종목입니다. 이 전력 설비 전선 네. 관련주의 광풍,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전선주 중에 하나로 가보겠습니다. 왕년에 정말 대단했던 종목이죠. 그쵸. 대한전선입니다. 자, 그런데 왕년에 대단했다가 정말 죽도록 고생 많이 했었죠. 이거 정말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정말 오랫동안 했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선주들의 이 주가 급등 속에 대한전선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8,000원대에서 거의 2만 원을 넘어서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급등 이후에 또 내려가는 것도 네.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점 2950원 기록하고 나서 5월 21일이었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3%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어디까지 미끄러져 내려갈까요? 대한전선, 지금이 참 궁금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명진님의 매수 가격은 14,600원입니다.
17% 보유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와 매수가가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을 해줄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한전선입니다. 단기간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가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또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떨어질 때 바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또 이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다가 이제 매도를 하신 건지, 요게 살짝 이제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접근함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전선이나 전력설비 쪽이 한 차례 순환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상승이 좀 잘 나왔었죠. 뭐 재룡산업이나 뭐 혹은 이제 세명전기, 대원전선 등등 해서 전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 넘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이제 워낙에 급변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또 후반부 넘어가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고,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때 전선 전력 설비들이 또 상당히 이게 큰 상승이 나왔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전선 전력 설비들도 상당히 이제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대한전선이 현재 전선 전력 설비 쪽에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주들을 안내를 드릴 때 재룡산업, 뭐 그 다음에 세명전기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강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물량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조를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물량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량을 충분히 만들어줬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힘이 빠지면서 조정 나오는 모습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저점구에서 물량이 최근에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세를 좀 갖춰줄 때 고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또 제가 일전에 전선주들을 안내 드릴 때 대한전선보다는 대원전선을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또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이 또 그렇게 크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즉 현재 전선 전력 설비 중에는 상당히 좀 후순위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접근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최근에 접근을 하셨다면 아마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가져갈 때 보통 이제 다음 저항 구간이 어디냐를 보잖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다음 저항 구간이 약 한 14,000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600원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바닥을 잡기는 했지만 매물 구간이 강력하게 있는 구간이 또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수익을 바로 보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주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건데, 14,600원 구간에 그냥 단순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물량이 또 최근에 얼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이 접근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대장주도 아니었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접근에 약간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 정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시에는 저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14,000원 후반대부터 또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반등 시에 이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정리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주 중에 지금 현재 대장으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 혹은
뭐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죠. 확실하게 대한전선보다 매력도가 훨씬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선 전력 설비 쪽에서는 대한전선보다는 조금 더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저가 이탈 시 정리, 그리고 반등 시에는 매물 구간 바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해서 오히려 조금 더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력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대한전선보다도 더 좋은 종목, 핵심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명진님의 대한전선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코끼리님께서도 대원전선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맞아요. 내려오면 사려고 째려보고 있다고. 확실히 대원전선이 올라갔을 때 정말 잘 갔죠. 네. 순식간에 몇 배가 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비 소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채팅창에. 그래요. 지금 비가 내리면서 윤재코도 비 소리 좋아하나 봐요. 저 비 소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또 비 올 때 돌아다니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건 좀 다르죠. 소리만 좋아해요. 비 올 때 돌아다니는 건 누구나 싫어합니다. 아니 일단은 신발에 젖는 네.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맞아요. 네. 아니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그 젖고 막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드니까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자, 그리고 귀숙님, 미라네코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커피도 정해놓고 드시나 봐요. 제가 맨날 네. 밥 먹고 커피 먹자고 꼬시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먹기는 싫어가지고 같이 먹어요 해도 안 드세요. 두 분이 참 사이좋게 잘 다닙니다. 자, 그리고 코끼리님, 미라네코님 왜 볶음만 드십니까? 요즘 전 하루에 3잔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만 먹어야 하는데, 커피 3잔은 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코끼리님이 아까 네네. 전에 채팅창에서도 저랑 취향이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커피 진짜 많이 먹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너무 많이 먹지 마요. 그래야 카페인 되는데. 중독됩니다, 그러다가. 이미 저는 중독이 됐어요. 저도 3잔 이상 먹거든요. 그럼 디카페인을 한 잔 섞어봐요. 디카페인은 네. 그 맛이 맛이 없죠? 약간 한약 맛 나요. 맞아요. 그거 느끼시는군요. 네. 이거 못 느끼시는 분은 못 느끼는데 저는 디카페인 몇 번 시도해봤다가 맛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다시 그냥 카페인 있는 걸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여요. 최대 네, 2잔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또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주식님의 종목이고요. 칩셈 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2,500원 딱 어제 올라왔던 구간이긴 한데 네. 10% 들고 계시고 현재 조정 구간인가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보신다면 언제 들어가셨을까?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 이게 최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7월 달에 엔비디아 GPU보다 좀 빠른 걸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칩셈 미디어 별로 주가에 반응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네. 초에 고점을 찍었던 게 37,900원이죠. 맞아요. 그때 무시무시하게 빠지면서 맞아요. 40% 내려와 있고 반등이 잘 안 나오네요. 온디바이스 AI 그때 막 한참 뭐 이거 네.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밀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긍정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인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일전에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으로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성장성을 주목해주는, 그러니까 약간의 뭐 테마적 성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과 그 다음에 실적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우리 상반기에 상당히 이 반도체 그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쪽이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때 이미 그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는 본 상황이었죠. 그리고 고점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건데 바닥을 잡아줄 만한 위치에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제 새롭게 이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까지는 온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앞선 구간을 또 이제 소화해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이제 눈에 띄는 이 숫자로 찍히는 이러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퀄컴 향으로 이제 IP를 좀 납품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엔비디아 GPU보다 10배 빠른 NPU를 개발을 했다.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연내 매출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관련된 이슈로 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수급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이제 저항 구간이 약 한 2만 원 중반대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2만 원 중반대 구간에 일전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매물이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차례 피레침이 생겼는데 이때도 그냥 물량을 빼버렸죠. 그러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들어가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구간을 깨버리면 추가적으로 바닥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바닥권 이 21,50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19,000원 혹은 2만원 구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되시겠지만 요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000원 근처 구간이 되겠죠. 25,000원 근처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뚫어주는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힘이 없다 보니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저는 정리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결국에는 아직까지 눈에 찍히는 것들은 크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결론적으로는 나와 주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물 구간의 1차 목표가 25,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내가 접근을 했는데 내 생각보다 물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은 진입을 할 때 애초에 이 수급 자체가 좀 크게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은 접근을 좀 패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최근에 결론적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움직임 정도의 수급만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살아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칩셋 미디어는 저가 21,500원 이탈 시 정리, 반등 시에는 25,000원 근처 구간으로 목표가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뚫어주면은 뭐 27,000원까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정리 후 시장에서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리 구간과 1차 목표가 구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혔습니다. 정리 구간은 21,500원 이탈 시라고 제시해 주셨고 1차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요새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확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이유로 확대를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온 거죠.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3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요. 네, 현행 신상 공개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위와 크게 다를 바는 없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도 비슷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행 지금 신상 공개,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의 현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는 거고요. 자, 3위까지 알아봤고 1, 2위가 남아있는데 역시 가장 많이 초반부터 의견들이 나왔던 것들이 1, 2위로 가네요. 네. 자, 과연 1, 2위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까지 어떻게 되는지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투표해주신 바로는 우선은 피해자 보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3% 그리고 국민 알 권리는 한 20% 정도인데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1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라앵커님 나와주시죠.
네, 장마라고 하는데 뭐 장마 관련한 움직임은 주식시장에는 없고요. 모처럼 또 비가 오네요. 계속 장마라고 비 온다 그랬는데 별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이었다가 오늘 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좀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 쪽 말고 올라가고 있는 쪽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시간 간격으로 보시면 우선 3,000당 제약 순위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 오늘 탄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16%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 플러스로 202,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순위 많이 올리고 있죠. 이 두 가지 종목이 각각 21%에서 27%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주고요. 이 종목들이 순위 올리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폴라리스 AI가 15%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장에 오후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대선 공약 가운데 인공지능 육성 대선 공약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공화당이 공표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안건을 총망라한 공약집 2024 GOP 플랫폼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이라는 그 또 공약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AI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를 좀 철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폴라리스 AI가 오늘장에 강세를 띠면서 그 트럼프 후보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IMBDX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21%까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폴라리스 AI와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가 3% 플러스 현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파스, 이 진짜 차트를 보면 누가 이런 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엄청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라파스가 월봉 기준으로 160%가량의 수익을 7월에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패치형 비만 치료제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가 순위 올리고 있는데 5%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현재 6% 플러스 비트코인 관련 주식이고요. HD 현대건설기계 1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또 나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순위 내려가고 있는 쪽에서는 화승 RNA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15위권에 들어있습니다. 8% 플러스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 전 고점 6월에 기록했었던 5,560원 선 부근까지 장중에 5,47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앞서서 인도 현대차 인도 법인 IPO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화승 RNA가 인도 법인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쯤에 일단 첫 수주까지 했었고요. 이렇게 인도 현지 법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 인도 IPO 수혜주로 주목을 한 차례 받았었는데 이 앞서서 보시면 6월에 이렇게 받았죠. 장대 양봉을 냈었고요. 이후에 좀 올라가는 시도를 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의 종목 가운데 에이프릴 바이오 한번 볼까요? 기술 수출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12일에 나왔습니다. 금액은 207억 원, 전체 기술 수출 규모는 6,550억 원, 이 가운데서 선급금을 207억 원 받은 건데요. 이러면서 올해 에이프릴 바이오의 전체 실적,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좀 쭉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순위에는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좀 변화가 생겨서 순위에는 다 빠졌는데 삼성출판사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에코프로도 역시 바닥권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출판사 대 에코프로 사실 비교가 좀 안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바닥권에 있다는 점에서 한번 둘이 붙여봤습니다. 바닥 탈출 누가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출판사랑 에코프로에 대해서 바닥 탈출 누가 먼저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 삼성출판사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고점이 15%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도 한 2%대 등락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쭉 밀려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바닥 탈출 어떤 종목이 더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출산, 그 다음에 뭐 핑크퐁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는 종목인데, 삼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핑크퐁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뭐 시장에서 그냥 관심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뭐 실적 자체도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피뢰침성의 상승이 나오는데,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삼성출판사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는 그냥 오늘 이렇게 한 번씩 찔러주는 상승이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에코프로겠죠.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상당히 그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근처 구간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하락을 조금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2차전지 에코프로는 특히나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보셔라 라는 부분을 또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매물 구간이 너무 두텁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제가 빨간 줄을 긋고 있는 게 현재 에코프로의 매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뭐 현재 이제 10만 5천 원, 11만 5천 원,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뭐 13만 원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식으로 해서 매물 구간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래가 크게 터졌을 때 거래 대금을 생각을 해보면 몇 조 단위로 거래 대금이 터졌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거래 대금이 잘 들어왔을 때가 이제 몇 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힘이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승 또한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언제 상승이 나왔었냐면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테슬라가 막 급등하기 시작할 그 지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급등,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바닥 잡아주면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수급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줄 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만 5천 원 구간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바닥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만큼의 수급을 어느 정도 또 소화해줄 만한 강한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러한 이제 확실하게 2차전지가 업황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이슈 자체는 뭐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이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또 이제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에서 한동안 다시 또 이제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하게 수요가 끌어올려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수급으로서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바닥권 탈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미리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업황의 반전이 나오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신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요거를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매물 구간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뭐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바닥을 잡았을 때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잡으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출판사 저출생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좀 살펴볼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쯤이면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도 한번 가볼까요? 우왕 포스코님 모셨습니다. 에코프로도 가고 포스코도 가고 네. 같이 올라가자 하셨는데
여기에 눈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장 2차 전지주들 많이 고전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나사가오리님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끼왕님 오셨고요. 소년소녀를 그리다님 오늘 노래를 하도 많은 분들께서 불러주셔가지고 혼자서 노래방 가본 사람 갈 수 있을까 하셨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코인 노래방을 많이 가봤죠. 근데 그냥 노래방을 혼자 가는 사람 있나요? 잘 없지 않아요? 저는 근데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시고 맨날 노래 부르는군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혼자 가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할 거 없을 때. 요즘에 노래방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시 어차피 부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될 텐데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황금 주식 노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반도체입니다. DB하이텍을 보도록 하죠. 자, 매수 가격은 59,000원, 10% 비중입니다. 손절하고 교체를 해야 할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매도 얼마에 해야 할까요? 자, DB하이텍 계속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네. 저기 보시죠. 지난달쯤부터 급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잠시 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52,500원인데요. 네. 자, 59,000원이면 얼마 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인데 사실 그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DB하이텍 다시 또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DB하이텍은 어떻게 보십니까? DB하이텍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향으로 이제 또 반도체 납품 테스트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확실하게 올라와 주기 위해서는 이제 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뭐 DB하이텍은 지금 현재 이 파운드리 사업이 또 이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12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이 성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조금 이제 나왔었잖아요.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수익을 한번 챙기고 가자. 약간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게 되면 DB하이텍이 6만 원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의 상승이었던 거지 6만 원 이후부터는 또 저항 구간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 근처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생각보다 저는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모멘텀 자체는 죽었느냐라고 하면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수급 또한 아직 다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지금 현재 신사업에 대한 부분과 8인치 파운드리의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실적 회복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간만 어느 정도 차분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6만 원 근처 구간의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결론적으로 수익권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또 소화를 못 해준다. 그러면 또 그대로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6만 원 근처 구간으로 두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B하이텍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종목 진단 신청은 이제 계속 끝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우아한 포스코님의 SK 이토닉스 나오고 있고, 아싸가오리님, 윤재코님, 가오리 친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싸를 주장을 하시는데, 아웃사이더를 주장하시는데, 가오리님. 아싸 가오리니까. 아싸시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시간 많이 안 남았는데 종목 진단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네.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11,25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대상
포진 백신에 대해서 국내에서 임상 일상 투여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한 2%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참, 이제 요새 바이오를 보면, 이제는 바이오도 예전과는 좀 달라졌구나. 임상권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확실하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또 시장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도 이제는 예전에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꿈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줘야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이 어떠냐라고 하면 최근에 고점까지 상승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고점 구간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일상 투여,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 임상 일상 투여가 있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바이오로직스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소외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소외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현재 추세를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락세를 어느 정도는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요 구간에 바닥 잡네라고 해서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일전에 접근을 하신 건지 바닥을 잡았으니까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접근을 할 만한 종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주목받는 무언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목도가 전혀 없다라는 점,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접근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바로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현재 시장이 워낙에 흔들림이 좀 강하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면 계속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정리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야기 들으셨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사인까지 나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교체 사인 떨어졌으니까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관련해서 왜 확대가 필요할까요? 이 이유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1위와 2위까지 최종 점검을 해볼게요. 자,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1위는요. 바로 1위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였습니다. 41.8%로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됐고요.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예방 효과도 28.9%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꼽아주신 그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슷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은 피해자 보호에 70%. 네, 범죄 재발 방지 네. 이 1위 항목이 네. 실제 이 투표 결과에서도 1위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꼽아주신 결과에서도 70% 정말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1위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22%가 국민 알 권리 및 유사범죄 예방이었어요. 비슷한 정도로 흘러가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쇼 주제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